억대 연봉이 유력하며 FA 대박도 노린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호령의 연봉 인상폭이 주목받고 있다. 한때 잊혀진 선수였으나 이번 시즌 주전 중견수로 도약하며 데뷔 이후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팀이 우승에서 8위로 추락하며 대거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히 인상 조건으로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역대적인 연봉 재상승이 예상된다. 기아는 지난해 우승 후 사상 최고 수준의 연봉 인상을 진행했다. 실적에 따른 보상이 구단의 원칙이었다. 순위에 기반한 구단 자체 연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승부터 5위까지는 전체 연봉 총액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승 시 전체 금액의 30% 이상을 상승시킨다. 이에 올해 협상 대상 44명 중 33명이 인상을 달성했다. 반면 동결은 5명, 삭감은 6명이었다. 작년 리그를 주름잡았던 김도영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급등했다. MVP급 성적과 함께 엄청난 유니폼 판매 수익을 창출한 점을 고려해 특별 인상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30경기 출전에 그쳐 역사적인 연봉 삭감이 예상된다. 이번 시즌 대다수 선수들의 부진을 고려하면 삭감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호령은 2025 시즌 삭감 선수 6인 중 1명이었다. 투수 박준표, 이영범, 윤중현과 포수 한승택, 주효상, 이상준에 이어 내외야수 중 유일하게 금안이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지난해 64경기 67타석에 그치며 0.136의 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프로 선수로서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었다. 한국 시리즈 직전 부상까지 발생하며 이범호 감독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작년 정상에 올랐기에 다행이지. 6위 아래로 성적이 추락했더라면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을 수도 있었다. 2016년 유일한 주전으로 규정 타석을 채우며 2할 6푼 7리를 기록해 기대를 모았다. 2017년 주전 자리는 내주었지만 독보적인 수비력으로 팀의 우승에 기여했고 이후 매년 팀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의 수준 높은 수비에 비해 타격이 항상 부족한 점이었다. 새 시즌을 준비하며 외야 구성 계획에 김호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현준이 주전이었고 백업 경쟁에서도 박정우와 신인 박재현에게 뒤져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현준의 부진, 박정우의 부상, 박재현의 슬럼프가 겹치며 김호령은 기회를 얻었고 5월 15일부터 시즌 끝까지 1군 주전 중견수로 자리를 지켰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타격이었다. 그의 타격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범호 감독이 제안한 크로스 스탠스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승부수를 성공시켰다. 한 경기에서 말루 홈런과 솔로 홈런을 연달아 치며 장타력이 향상되었고 정밀한 타격과 뛰어난 선구안도 돋보였다. 무더운 여름 체력 저하로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예전 폼을 찾아냈다. 105경기 381타석에 출전했다. 규정 타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할 8푼 3리 6홈런 39타점 46득점 12도루 OPS 793을 기록했다. 장타율 434, 과출루율 359은 개인 최고 수준이었다. 그의 특권인 뛰어난 수비까지 더해지며 믿음직한 주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다시 역대 연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범호 감독은 김호령을 다음 시즌 중견수 주전으로 확정지었다. 탁월한 체력과 부상만 없다면 풀타임. 소화 능력은 충분하다. 빠른 발과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춰 이적한 박찬호를 대신해 리드오프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억대 연봉에 머물지 않는다.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 꿈에 그리던 FA 자격도 획득한다. 단 이틀 부족하여 올해 FA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다. 내년 시즌 개막 2연전만 무사히 치르면 즉시 FA 요건을 충족시킨다. 아예 구단 측에서 장기 계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 내년에 올해와 같은 타격과 규정 타석을 채운다면 FA 시장에서 후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타격까지 되는 호령존이라면 그의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인내의 시간이 이제 성과로 연결될 단계이다. 경기 체력이 뛰어나다. 기아 타이거즈는 우승팀에서 8위로 슬픈 결말을 맞았다. 작년 챔피언 전력을 유지하지 못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한 해 내내 부상자가 속출하며 완전한 전력을 구사하지 못한 점이 컸다. 그래도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수진 가운데 베테랑 중견수 김호령의 주전 성장은 큰 격려를 받았다. 타이거즈 팬들에게 김호령은 안타까운 선수였다. 하늘은 호령존이라 불리는 탁월한 중견수 수비 능력을 부여했지만 타격에서는 인색했다. 그래도 데뷔 초기에는 3할은 아니더라도 2할 오픈 이상은 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타격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격 폼도 자주 변경했다. 주전으로 기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타격이 안 되어 주로 경기 후반 대수비로 출장하며 가끔 호령존 수비를 선보였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며 2024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동참하지 못했다. 시리즈 직전 부상을 당했다. 2017년 우승 때는 주전은 아니었지만 팀에 꼭 필요한 중견수였다. 지난해에는 우승 멤버에도 포함되지 못해 잊혀진 존재였다. 올해 역시 시즌 초 명단 경쟁에서 뒤처졌다. 유틸리티 역할이 가능한 젊은 박정우와 신인 박재현에게 기회를 내주었다. 5월 잠시 1군에 올랐으나 8일 만에 다시 내려갔다. 이대로 은퇴할 위기에 처한 듯했으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중견수 자리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범호 감독이 외야 수비의 핵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호령을 기둥으로 세웠다. 이와 동시에 집중 타격 지도를 진행했다. 매일 그를 붙잡고 타격 폼을 교정했다. 이군 감독 시절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준 경험을 살렸다. 타석에서 왼발을 오른발보다 약간 앞으로 두는 크로스 스탠스로 바꾸도록 했다. 김호령 역시 오랜 고집을 버리고 감독의 지도를 완전히 따랐다. 감독은 이군으로 보내지 않을 테니 계속하라며 격려했다. 타석에서 코스와 구종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며 완전히 새로운 타격을 선보였다. 한 경기에서 말루 홈런 포함 2개의 홈런과 6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381타석에서 94안타를 기록했다. 타율 2할 8푼 3리 6홈런 39타점 12도루 OPS 793 출루율 3할 5푼 9리 장타율 4할 3푼 4리의 성적을 냈다. 홈런 6개와 2루타 26개, 3루타 3개를 쳤다. 데뷔 후 처음으로 장타율이 4할을 넘어섰다. 5월 15일 1군에 올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주전 자리를 유지했다. 이 감독의 마음엔 아쉬움이 칭찬보다 컸다. 자신만의 타격 자세를 고집하며 세월을 보냈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도자는 올해 적용한 크로스 스탠스는 내가 이군 감독 시절 제안했던 스윙이었다. 2군에선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1군에 올라와서는 즉시 성과가 필요해 조금 안 되면 조바심의 예전 타법으로 돌아갔다. 이제 마음을 바꿨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이범호 감독의 2026 시즌 계획에서도 김호령은 중심 인재다. 내년에도 그가 중견수를 맡아야 한다며 일찍부터 주전 기용을 예고했다. 감독실 선수 현황판 중견수 자리에는 김호령 이름만 적혀 있다. 이제 타격까지 갖춘 호령존이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포지션을 차지한 셈이다. 유일한 고민은 풀타임 출장 가능성이다. 규정 타석을 채운 해는 2016년 514타석 이 전부였다. 체력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사령탑은 확신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 체력이 좋아 지치지 않는다. 올해도 오랜만에 많이 출전에 부담이 있을 줄 알았는데 타율도 유지하며 잘 해냈다. 내년에도 좋은 활약을 보일 것이라며 격려했다. 더 말할 것 없이 올해처럼만 해준다면 최고라는 바람이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FA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